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기능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노트 앱인 삼성 노트의 인공지능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 앱은 유료 앱 못지않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비용 추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 특화된 앱이죠. 삼성 노트 실행하겠습니다. 펜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S24 울트라 기종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울트라가 아닌 기종인 분들은 이런 S펜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종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삼성 노트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노트 작성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펜 기능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모드로 바뀌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그릴 수 있는 필기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필기 모드는 내가 직접 화면에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그림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노트에서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펜을 터치하지 않고 근처에 가져가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작성한 문서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우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형광펜 모드를 이용을 하면 형광펜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쓰여진 글씨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받은 문서가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가 그대로 비치는 형광펜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문서 지워볼게요. 터치하고 체크가 되면 아래쪽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PDF를 열어서 직접 필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노트를 하나 연 다음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캔, PDF, 카메라라고 나오죠. 직접 찍은 사진을 바로 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캔을 받거나 이미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PDF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그림판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터치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문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직접 펜으로 체크하거나 확대를 해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는 형광펜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종이 문서에 바로 쓰듯이 이 삼성 노트에서 직접 쓸 수가 있겠죠. 자, 필요 없으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져온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다시 새로운 노트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 입력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던 버튼이 하나 나오죠. 인공지능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삼성 노트에 쓰여진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갤럭시 S24에서 이렇게 별이 3개 있는 버튼이 나오면 무조건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4가지 기능이 나오죠. 자, 자동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제대로 된 서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요약은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오탈자 수정은 인공지능이 이 내용에 대한 오자나 탈자를 전부 수정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내용을 쓰고 전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번역 기능도 제공이 되겠죠. 자, 우선 자동 서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자동 서식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회의 노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제목 및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어주죠. 자, 간단하죠? 기술의 발전과 적용, 기술의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앞쪽에 강조 표시 들어가고요. 소제목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건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이거 한번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 때 하나씩 전부 조절을 하고 엔터 넘기고 복잡하게 이용하는데 누구나 간편하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서식을 만들게 되면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종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점들이 여러 개 보이죠? 자, 한번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를 적용해서 이렇게 서식을 작성을 해줬고요. 자, 또 한번 넘기면 이번에는 앞서와는 약간 달라졌죠. 자, 앞서는 기술의 발전과 적응이라는 제목이 있고 소제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은 기술의 발전 속도, 양자 컴퓨터 실현, 새로운 기술과 개념의 탄생, 짧은 내용으로 묶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또 하나 넘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스를 쳐줬고요. 자, 또 넘겨보면 중앙으로 정렬을 해서 만들어주죠. 대단하죠? 일단 이 내용들에서 어떤 것이 주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글 같은 거 쓰실 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경우 일일이 정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주시면 인공지능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손안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덮어쓰기 선택하시면 이 내용들을 덮어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에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거나 또는 현재 페이지 앞쪽으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냥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원래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 자동 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회의 노트를 선택해 볼게요. 자, 회의 노트 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죠. 지금은 따로 발언자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발언자가 분류가 되어 있을 경우 회의록 같이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텍스트만 쓰여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을 들어가 볼게요. 자, 요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죠. 두 가지 주제로 묶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원래 텍스트 내용은 더 길지만 요약을 통해서 주제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 경우도 똑같이 복사하거나 덮어 쓰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요약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한 요약과 좀 더 세부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요약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표준 요약인데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주는 요약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터치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요약을 해주게 돼요. 자, 지금 한 문단 정도가 더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종류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약 기능도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본문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오탈자 수정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이라든지 띄어쓰기, 오차 탈자들을 전부 고쳐주게 됩니다. 자, 지금 고친 부분들을 이렇게 파란색 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하실 때는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면 여기는 원본이 나오고요.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수정한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100년 동안이 붙어 있는데요. 넘기면 100년 동안 떨어져 있고요. 산업혁명 때의 떨어져 있죠. 여기는 산업혁명 때의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오자는 없나 보네요. 자, 보통 긴 텍스트를 쓸 경우에는
내가 쓴 텍스트는 오자나 탈자, 띄어쓰기 같은 걸 찾기가 어렵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완벽하게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 기능이네요. 자, 번역 눌러봅니다. 자, 번역 기능 누르시면 현재 한국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번역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고요. 자, 여기 있는 영어를 누르시고요. 일본어로 바꿔주시면 번역 버튼 누르면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할 경우 여기 있는 번역 언어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언어 추가 누르신 다음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언어는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자, 만약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평상시에 자주 쓰는 언어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은 본문 내용을 번역을 했는데요. 자, 앞서 인공지능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자동 서식으로 만든 내용도 번역이 됩니다. 자, 자동 서식 누른 다음 제목 및 글머리 기호하시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덮어쓰기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번역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해볼까요?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삼성 노트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써본 인공지능 기능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최근 인공지능 AI 앱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AI의 원조인 챗 GPT를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비용 부담도 없으면서 가장 진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입력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최근 업데이트로 꼭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코파일럿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코파일럿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기능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좌측 상단 줄 3개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코파일럿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이너라고 있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 쿠킹 어시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있죠. 이 분야로 특화된 코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온라인 교육 업체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업체명은 IB96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로고를 벌써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자, 4가지로 만들어졌네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DALL-E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기본 베이스는 챗 GPT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큰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컨텐츠 자격 증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도 만들 수 있고요. 팜플렛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분식점의 메뉴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메뉴에는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전송합니다. 자, 메뉴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는데요. 4가지를 만들어줬죠. 자, 메뉴판으로 실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는데요. 떡볶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됐지만 김밥의 경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 있죠. 실제 이용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때 문제점이 글씨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죠. 이런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디자인할 때 고민하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코파일럿의 장점이 이런 기능들을 코파일럿 앱 하나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죠.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워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베이케이션 플래너에 들어가서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반적인 여행 계획을 짜주게 되겠죠. 괌에 4박 5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을 짜시고 그 다음 본인에 맞는 계획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이 나왔는데요. 괌에서 방문하고 싶은 특정 장소나 활동이 있는지 여행 시작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짜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킹 어시스턴트라고 있네요. 이것은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죠.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시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료가 전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죠. 자, 보통 어떤 식사에 드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물어보고 있죠. 밥과 먹으려고 합니다. 주로 점심 때 먹습니다. 하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채식주의자거나 특정 재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물어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레시피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피트니스 트레이너죠.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꼭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대로만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내용도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혼자서 운동하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요즘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요.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죠. 자,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써볼까요? 현재 운동 수준을 물어보죠. 자, 저는 초보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네요. 장비는 없습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는 중간 정도 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답을 계속 써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헬스장 가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개인 트레이너로 운동을 시작해 보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드실 때 그때 헬스장을 가셔도 늦지 않겠죠. 해외의 헬스 트레이너들도 기본적인 운동은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새 주제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로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자,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요. 음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답이 나오고 있죠. 자, 다른 질문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질문할 경우 음성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네요. 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벚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줬네요. 아주 잘 만들어줬죠?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앞모습이네요. 예전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얼굴이라든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주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은 약간 만화 같이 그려졌죠?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벚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모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이미지도 똑같이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새 주제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챗 GPT-4 사용하기가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최신 기능인 챗 GPT-4 버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3.0, 3.5 버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4.0이 나왔죠. 4.0이 바로 코파일럿에 적용이 되었네요. 자, 이걸 체크를 하면 4.0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실 경우에는 3.5, 3.0 이용하시고요.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실 경우에는 챗 GPT-4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좌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기능들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런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벚꽃 피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3일로 예상되며 만개 시기는 4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죠.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3일로 예상되고 만개 시기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명소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 참조한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죠. 출처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이 나오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하지만 이렇게 출처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이어지는 질문을 예상 질문으로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질문으로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 4분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자, 지금 여기 있는 파형을 누르게 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음성으로 답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형 부분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예상도 이렇게 나오죠.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감소로 최강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금리 및 환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출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 내용에 이어서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앱들 중에 이 코파일럿 앱이 실생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부터 어려운 질문, 이미지 생성, 여행,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하셔서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메모장들을 많이 챙겨서 다니셨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메모장이 필요 없어졌죠.
그 대신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메모 앱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메모 앱의 대명사인 네이버 메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이버 메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상단에 메모를 작성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기존에 했던 메모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메모 작성하는 곳을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메모 작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메모 앱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모 접근 방법이 생겼죠.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서 연필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메모 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은 사진 메모, 그 다음 필기체 메모, 음성 메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사진 메모의 경우에는 사진기 아이콘 터치하시고요. 사진과 동영상 액세스 허용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메모장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직접 카메라를 실행해서 찍은 사진을 메모장에 첨부할 수도 있죠. 앱 사용 중에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앱을 이용을 해서 찍은 사진을 바로 메모장으로 첨부할 수가 있겠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확인 누르시면 해당 사진이 바로 메모장으로 첨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사진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다른 메모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기체 메모죠. 필기체 아이콘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손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펜이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펜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따로 펜을 구매하셔도 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라서 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소에서 간단하게 1,000원에 구매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쓸 수가 있죠. 물론 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메모해야 할 경우에는 일일이 타이핑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국민은행 하시고요. 123-456-789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펜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 누르시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물론 손으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 좌측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버튼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직접 거기에 뭔가 쓸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기 한 내용이 삭제된다고 나오죠. 삭제할게요. 그 다음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문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서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서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찍은 문서가 메모장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필기를 입력할 수 있는 펜이 나오죠. 펜 선택하고요. 원하는 대로 여기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서나 사진 같은 곳에 간단하게 메모로 표시해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펜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 나오죠. 음성 녹음 해 볼게요. 오디오 녹음 허용해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에 음성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 지금 말한 음성이 녹음이 되고요. 그 위쪽에는 텍스트로 바로 변환이 되죠. 텍스트 내용을 보시면 오타 전혀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음성 인식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에 음성으로 메모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가 되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메모 아래쪽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죠. 지금 이 메모장에는 음성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메모가 필요 없을 때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휴지통 누르시면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빠른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메모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모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메모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앞에 강조 표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카메라, 필기체, 음성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 되죠. 자, 여기 있는 타입 툴 누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음성을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여기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부분은 필요 없고요. 텍스트만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음성 입력 부분 우측에 보시면 X 버튼이 나오죠. 자, X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음성은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텍스트를 그대로 편집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볼드체, 밑줄, 취소선 전부 적용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텍스트를 선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쪽에 모두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는 복사도 있고 잘라내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 기능도 있네요. 자, 이 내용들을 전부 번역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두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볼드 선택하면 볼드체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줄 선택하면 밑줄선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취소선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광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긁은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대신 아래에 있는 이 기능들은 전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때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드체 끄도록 하고요. 형광펜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번역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로 된 내용이 번역이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되어 있죠. 위쪽에는 감지 언어고요. 아래쪽은 번역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글로 감지가 돼서 한국어가 나오는데 아래쪽은 한국어로 번역이 된 상태죠. 자,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자, 번역이 되는 언어를 도착 언어라고 부르죠. 자, 한국어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도착 언어라고 나오고 영어,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은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영어로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내용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I am currently learning how to input text in Naver Notepad. You can simply input by...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머리 기호는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머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글머리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을 경우 할 일을 차례대로 써놓고 글머리 기호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팅, 점심 약속, 회의 이렇게 할 일을 써놨어요. 자, 하나의 일정이 끝났을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그 일정이 끝났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네이버 서버에 자동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뒤로 가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경우 동일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할 경우 PC, 노트북, 스마트폰 상관없이 전부 동기화가 됩니다. 한 군데에만 적어 놓으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B로 자료를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 메모, 사진 메모, 담은 링크, 알람 메모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사진이 들어가 있는 메모는 자동으로 사진 메모로 분류가 되고요. 링크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담은 링크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나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만 중요 메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까요? 자, 일단 뒤로 돌아가서 전체 메모 상태에서 중요 메모로 지정할 메모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까 본 휴지통 버튼이 나오죠? 자, 그 왼쪽에 보시면 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별 표시가 중요 메모 표시가 되겠습니다. 별 표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별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위에서 중요 메모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해당 메모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메모들은 별 표시를 붙여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메모 보실 때는 좌측 하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메모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전체 메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줄세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상단 부분에 있는 것들은 기본 메모 방식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카테고리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메모 앱을 이용을 할 때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인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 내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메모들을 미리 그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면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용 메모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폴더 표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 개인, 지인, 내 업무, 기본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폴더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폴더 이름을 작성할 수 있죠. 자, 이게 카테고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에 메모를 분류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메모를 업무로 분류할 거예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리고 폴더 버튼 누르신 다음 업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 버튼으로 업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그 아래에는 그냥 내 메모라고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폴더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내 업무인데요. 이걸 개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인으로 바뀌었죠. 컬러도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은 메모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 네이버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이버 메모를 주로 쓰는 계정이 있으실 경우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이용하려면 계정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계정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본인 계정이 나와요.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계정을 쓰는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메모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도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그때도 따로 저장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쓰는 대로 바로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메모 앱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현대에서는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모 앱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메모 앱은 단순하고 간편한 게 제일 좋죠. 빠르게 메모할 수 있고 기기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메모 앱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음성 인식, 번역과 스마트폰의 렌즈 앱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과 번역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렌즈는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입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렌즈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조치, 문서, 화이트보드, 명함, 사진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네이버 렌즈 같은 쇼핑 같은 분야는 들어있지 않고요. 렌즈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인 스캔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치를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라고 나오죠.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캡처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스캔할 언어가 한국어일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제대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스캔한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치 부분에 있는 텍스트 추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피천등님의 인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로 스캔할 텍스트를 비춰주고요. 조치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때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스캔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박스를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돼요. 자, 지금 위쪽이 스캔 받은 것이고요. 아래쪽에 해당 텍스트가 추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스캔한 부분에 보시면 한자도 있죠.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런 따옴표라든지 마침표, 쉼표 전부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를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캔한 텍스트가 그대로 추출이 되게 되죠. 자, 전혀 이상한 것 없이 완벽하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사하시려면 아래쪽에 추출된 텍스트 부분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구역이 잡히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만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번역도 가능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또는 딥L 같은 이런 번역 앱을 통해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어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정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만 지정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세로로 쓰여져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런 것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일본어 선택하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스캔 받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세로로 된 문장이 그대로 가로로 변환이 돼서 추출이 되죠? 자, 인식을 가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세로 문장으로 인식을 해서 가로로 추출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일본어보다는 복잡한데요. 제대로 추출되는지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서 한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체와 번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대 중국에서 쓰는 간체가 아니고 이런 고전 같은 경우에는 번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치를 잡고요.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또 구역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구역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완벽하게 추출이 됐어요. 오타도 전혀 없고요. 이상하게 나온 부분도 없이 그대로 나오죠. 비교를 해보시면 동일한 한자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표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잡지에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표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배치를 시키고요. 메뉴를 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표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구역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구역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표만 선택이 되고 다른 것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보시면 일자 제목 주체 단체 그대로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쇄할 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추출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제외가 됐네요. 자,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완벽하죠. 가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를 그대로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추출된 텍스트에서 표의 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어디인지 스캔된 곳에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가끔 표를 옮겨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추출을 하면 안 되고 표 모양 자체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웃룩 같은 곳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오피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오피스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올려놓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피스 앱에서 불러들이시면 표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표를 옮길 때 일일이 다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스캔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의 경우에도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상관없이 전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인데요. 읽기 기능입니다. 이 읽기 기능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다시 피천등님의 2년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읽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잡아줄게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화면이 나오죠. 자,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해볼게요.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자, 전혀 어색함 없이 읽어주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상 읽는 것을 들으면 로봇가 읽는 것 같이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서 읽어주는 내용은 위화감이 전혀 없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읽어주죠. 그 다음 플레이 버튼 옆에 보시면 보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읽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읽은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제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트라고 나오게 되고요. 바이 워드가 있고요.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바이 워드는 내가 터치한 단어만 번역을 해주는 것이고 도큐먼트는 내용 전체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 나오죠. 지금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우선 단어만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의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로는 예의도, 영어로는 courtesy,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체 문장을 번역해 볼까요? 자, 또 여기 있는 문서 버튼 누르고요. 도큐먼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죠. 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Last April, I tried to go to Chuncheon, but I couldn't. I wanted to go to Sacred Heart Women's University. 자, 영어로 읽을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죠. 자, 이렇게 단어가 영어로 나와 있을 경우 해당 단어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요. 영어와 한국어로도 보여주고 실제 들을 수도 있죠. Women's. 자, 이런 부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볼까요? 자, 상단에서 한국어 선택하시고요. 이걸 영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읽어주기 선택합니다. 자, 구역이 정해졌죠? 자, 이렇게 구역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추출이 되고요. 그걸 읽어볼 수 있죠. The postcards. Evidence of unfulfilled love? Nearly 400 postcards, figures 39, 40, and the few letters that have been preserved.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단에 문서 버튼 누르시고요. 트랜슬레이트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코리안 선택했죠. 자, 이번에는 도큐먼트를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엽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증거. 거의 400장에 달하는 엽서, 그림 39, 40와 보존되어 있는 몇 통의 편지는 클림트와 에밀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 읽어주는 것도 뭐 거의 완벽하게 읽어주죠. 자, 몰입형 리더로 해당 문서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일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구역 선택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일본어 추출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在場所として指定されたのはサンマルコ広場にほど近い場所にあるワイン絶品のマルガリータ 대단하죠? 자, 일본어도 뭐 거의 막힘없이 줄줄 읽어줍니다. 자, 이걸 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 버튼 누르고요. 번역 도큐멘트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목재 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와인 마가리타로. 자, 완벽하죠? 번역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어도 가능한지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외국어를 전부 한번 해보는 건데요. 뭐 이 정도가 된다면 뭐 거의 문제없이 다른 언어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독일어로 바꿉니다. 독일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릅니다. 자, 구역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안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구역이 넓으면 이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구역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계속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독일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Mitte der 1970er Jahre entwickelte das Ausbesserungswerk Karlsruhe für den S-Bahn-Betrieb im Ruhrgebiet 3 Prototypwagen für einen Wendezug.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요. 문서 버튼 누른 다음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1970년대 중반 카를스루의 정비소는 루르 지역의 S밴 운행을 위한 한국어도 완벽하게 읽어주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대단한 것은 읽는 내용이 실제 사람이 읽는 거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주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필기체도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한글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요. 영어만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영어만 필기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추출 버튼 누르시고 이 필기체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버튼 누르시면 필기체를 텍스트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완벽하게 추출이 되죠. 이렇게 필기체도 전부 추출이 가능하고요. 읽기도 필기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신 다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찍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를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역을 정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표나 읽기, 연락처 전부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스캔인데요. 문서 스캔은 하단 메뉴에서 문서 선택을 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아래에 문서를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면 테두리에 빨간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스캔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보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필터 누르면 아래쪽에 밝게, 흑백, 회색조, 배경 흐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팩스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컬러를 이용할 필요 없이 흑백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컬러가 필요 없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에는 회색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문서가 좀 어둡게 찍혔을 경우에는 밝게 이용을 해서 좀 더 밝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밝게 만들고 텍스트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서로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면 없음이나 밝게를 이용을 하겠지만 스캔을 해서 이북으로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전 기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잉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여기에 내용을 그려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기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스캔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들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문서에 내용을 써서 상대편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든가 표시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서 옵션 누르시게 되면 스캔 파일의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 크기가 높은 상태죠. 당연히 이렇게 두게 되면 해상도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파일 크기를 낮음으로 두게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중간 이상으로 주시는 게 깔끔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르기인데요. 자르기는 여기에 있는 자르기 선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테두리 조정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캔한 다음 바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테두리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장 스캔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장을 대량으로 스캔해야 할 경우 매번 테두리 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테두리 조정을 끄고 이용하시면 테두리 조정 창이 뜨지 않고요. 스캔하는 대로 그대로 저장만 되게 됩니다. 여러 장 스캔하실 때는 끄고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끄고 여러 장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버튼이 나오고 1이라고 나오죠. 스캔한 문서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서를 또 하나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얹고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캔이 되죠. 따로 테두리 조절 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찍히면서 숫자가 2로 카운팅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서 얹어주고요. 다시 스캔 버튼 누르면 또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장 문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스캔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책 스캔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책을 스캔할 경우도 책을 배치시키고 스캔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 해당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놓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바로바로 스캔이 되죠. 자, 또 위치를 시키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캔을 전부 끝낸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정을 뭘로 했죠? 자, 앞서 필터 들어가시면 문서로 했죠. 자, 여기서 없음을 주시면 원래대로 스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캔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캡처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캡처가 있죠. 자, 화이트보드는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내용들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내용들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명함도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스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댁에 예전에 찍었던 인화한 사진첩들이 두세 개 이상씩은 다 되실 텐데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스캔을 해 두시면 사진이 손상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스캔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크게 스캔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작게 찍으면 한계가 있죠. 이런 사진들은 되도록이면 해상도를 높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된 사진은 세로로 돌려서 최대한 크게 찍을 수 있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도 가깝게 배치를 해서 사진이 이 안에 꽉 차도록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카메라를 좀 더 가깝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 셔터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얹어줍니다. 그리고 셔터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인화된 사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로 보관을 해두시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있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전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만 디지털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캔 부분이나 텍스트 추출, 인쇄된 텍스트 번역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활용하실 때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국내 검색 시장과 인터넷 쇼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렌즈 기능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전화기 기능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네이버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죠.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은 하셔야 되겠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상단 입력창 우측에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죠. 이 네이버 렌즈는 QR 바코드, 쇼핑 렌즈, 검색 전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렌즈를 실행해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렌즈 실행합니다. 그러면 결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라고 나오죠. 우선 결제 네이버 주문의 경우는 QR코드 결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비춰서 네이버 페이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가짜 QR코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가짜 QR코드를 비추면 스마트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든지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요즘 생기고 있는데요. 신종 피싱 방법이죠. 되도록이면 QR코드는 확실한 것이 아니면 비추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이 QR코드 사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철저히 조심해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QR코드로 결제하고 네이버 주문하는 것은 QR코드와 결제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QR코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QR코드로는 이렇게 비춘다고 해서 결제가 되거나 주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QR코드만 가능해요. 그 다음은 QR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QR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상품의 정보라든지 쇼핑으로 바로 연계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코드는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QR코드와 바코드가 전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비춰볼까요? 자, QR코드 비췄습니다. 바로 나오죠. 터치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싱을 할 때 가짜 QR코드로 피싱 사이트로 연계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제품들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QR코드를 비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상품도 비추면 바로 뜨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수입품인데 출처가 불분명하죠. 이런 데는 연결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바코드도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코드를 비춰주면 바로 모캔디라고 뜨게 되죠. 자, 터치하시면 해당 정보 사이트와 또는 쇼핑 리스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일이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코드만 비춰줘도 바로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항균 클리너인데요. 이것도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가격대가 전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은 책도 이 바코드로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책을 비춰주면 바로 나오죠.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라든지 판매처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국내 책만 가능했었는데 자, 얼마 전부터는 해외 책도 상관없이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비춰주면 책 정보하고 동일하죠.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는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책을 바코드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코드를 비추는 순간 바로 뜨죠. 자, 터치합니다. 일본식 욕실에 대한 내용이네요. 책 정보도 전부 나오죠. 자, 이것은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건데도 전부 검색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검색이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검색 부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실 때도 QR코드나 바코드만 찍어서 바로 최저가 검색 같은 것들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죠. 자, 스마트 렌즈는
무엇이든 찾아주는 거죠. 비추기만 하면 비춘 물체에 대한 정보를 무엇이든 찾아주는 렌즈를 통한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바코드로 검색한 이 항균 클리너를 비춰봤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가져다 놓고 바코드 같은 걸 검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사물을 비추게 되면 사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실제 스마트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자, 이런 꽃 모양을 비추게 되면 이런 꽃 이름도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렌즈 셔터 누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비춰본 거와 같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산수유 꽃이라고 하네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꽃인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꽃이네요. 산수유라고 합니다. 집 앞에서 항상 보던 나무인데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산수유였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비추게 되면 무엇이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단에서 빈번하게 보는 나무인데요.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지가위로 많이 잘라내고 하시죠. 자, 이거는 이름이 뭔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회양목이라고 하네요. 주위에서 수없이 많이 보던 나무인데요. 이게 회양목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도 한번 비춰볼까요? 자, 이것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EF 소나타라고 하는데요. 자, 소나타라고 하죠. 자, 소나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소나타 맞죠? 자, 이렇게 일부분만 비춰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쇼핑 렌즈 같은 경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비추게 되면 쇼핑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상관이 없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든 비추기만 하면 전부 쇼핑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인데요. 자, 이렇게 비춰줬어요.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손이 같이 찍혔지만 손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당 제품만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이어폰을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가격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쇼핑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렇게 눌러서 먼지를 불어낼 때 쓰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름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쇼핑 렌즈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비슷한 이미지를 바로 찾아주죠. 고무 공기 펌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이죠. 자, 이 문자 인식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문자들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IB96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비춰봤는데요. 자, 이렇게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자를 인식하고 있죠. 자, 셔터 버튼을 눌러서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들의 박스가 나오게 되면서 해당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변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들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내용들을 또 들어볼 수도 있고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일 수도 있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검색도 할 수가 있죠. 자,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글자를 터치하시고요.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게 되죠. 자, 이번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피천등님의 인연입니다. 이 책을 문자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해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요.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2년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신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요. 번역도 가능하죠. 자, 번역해 볼까요? 자, 그 대신 번역을 할 때는 텍스트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번역이 나오죠. 파파고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전환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전부 번역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Last April, I tried to go to Chuncheon, but I couldn't. I wanted to go to Sungsim Women's University. 자, 이렇게 번역된 언어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천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어 번역이고요. 영어나 그 외 언어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해외여행 같은 데 가셨을 때 메뉴 읽을 때 불편함이 많죠. 자, 그럴 때도 이렇게 네이버 렌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번역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인식 셔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영어 단어마다 박스가 쳐지게 되죠. 자, 터치해서 드래그 한 다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자,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번역도 되죠. 자, 창을 터치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구역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자, 천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번역합니다. 팝하고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한국어죠. 전환시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들어볼 수 있고요.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Hajin bar.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하와이 바비큐의 이야기, 하우시안 밥. 이런 식으로 전부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높임말로도 들을 수 있고 일반어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자 인식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와인 라벨이죠. 와인 라벨을 네이버 렌즈로 비춰주게 되면 해당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와인 라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다수의 와인 라벨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렌즈의 경우는 다른 렌즈 앱들에 비해 국내의 인터넷 쇼핑에서는 제일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죠. 주로 이 쇼핑 렌즈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다양한 렌즈도 전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